7월 19일 오후 1시 51분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게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제가 휴대폰 번호는 유튜브 정보란에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찍는 영상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 그 애초에 목적과는 달리 격려 메시지가 많이 오고요. 실제 전화도 몇 통 왔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아직까지 뭐 안티성 메시지가 오고 그렇진 않은데, 특히나 어제는 직접 전화 오신 분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신은 이제 좀 쇠잔해졌으니까 젊은 사람, 일을 앞으로 많이 할 젊은 사람에게 책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가 좀 받는 거를 원래 부담스러워 하는데 책을 보내오셨어요. 뭐 다른 것도 아니니 제가 읽고 잘 활용하면서, 또 지식의 전수라는 게 세대 간에 이어지는 것도 참 아름다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받았는데, 송파구에 거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송파구라고 하면 저는 이제 경주의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 도시죠. 뭐 경주는 입장에서는 송파구라고 한다면 3공수여단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는 정도밖에 모르고, 그 정도로 저는 촌놈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하루 만에 왔습니다. 책이 또 아주 되게 신속하게 책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또 유통망의 힘을 또 느낄 수도 있었는데, 보내오셨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소개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기는 설득을 완성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카이로스 인간 장소의 심리학. 제가 반가운 마음에 택배를 뜯자마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처세술에 해당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민중혁명 지하조직과 전략 공개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오타쿠 기질을 발휘해서 막 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반가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책인데, 요거는 보니까 좌익 성향의 책인데, 어떻게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사람들을 선동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여기에 말려들면 선동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의 본질을 알고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먹구나 하는 방비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과 그 비판이라고 하는 책인데,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은 아니고 논문 형식의 서적입니다.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그리고 그 당시 정세에 관련된 조약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제가 소중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그 서거일입니다. 7월 19일이죠. 7월 17일이 제헌절이고 그 이틀 뒤가 서거일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날짜이긴 한데, 오늘은 보훈처에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 대통령의 그 서거일을 국가가 챙긴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심각해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김구 선생의 서거일을 기념하는, 추도하는 그 행사 사진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서거일을 어떻게 챙기는지 한번 보자,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구 선생은 본명은 김창수입니다. 김창수이고 성격이 괴팍하고 좀 다혈질이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과 활동하는 어떤 양상이라든지 지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김구 선생도 분명 반공 노선이었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뛰었던 독립열사이죠. 근데 김구 선생은 막판에 그 판단 미스, 아마 현실성 있는 나름의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반대급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찰력을 발휘한 이승만 대통령의 능력이 돋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을 김일성이가 이용을 해먹었듯이 지금 그 같은 수법으로 이승만과 갈라놓기 위해서 김구를 이용하고 있는 좌익들입니다. 김구는 좌익들이 독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좌익들이 독점할 수 있는 인물이란 뭐 박헌영, 많이 쳐줘야 여운형 정도이겠고, 김구는 오롯이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 품어야 될, 이승만과 함께 품어야 될 우리의 인물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좀 뺏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서거일은 물론이고 건국 70주년 행사까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수립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거나 또 건국 우표를 만들지 않고 그랬는데, 그 앞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도 발행하지 않아 가지고 대학생 단체에서 우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우표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시쳇말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40 되었는 나이에 20대 대학생들도 하는 일을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게 창피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표를 사고 난 뒤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건국 70주년 우표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건국 70주년 다시 자유와 번영으로 19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 건국, 방공 자유민주 시장경제, 이런 디자인으로 제가 만들었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아직 못 나눠준 분도 계시고 한데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부채의식을 좀 털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가지고 그분과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방미일기. 유행인가 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국내 서점에서 내가 본 그 연설 문집은 수십 종이나 된다.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고 그 연설이 영어를 배우고 미국을 아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오바마는 물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이제 좀 차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혹시 우리가 오바마, 케네디, 링컨, 워싱턴 못지않게 연설을 잘하는 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을까? 영어를 배워도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을까? 이야기를 2005년 4월 초로 되돌려야겠다. 쭉 내려오다가요. 나는 주말을 맞아가지고 워싱턴 북동쪽의 알렌타운이라는 도시를 찾았다. 골동품 쇼핑몰이 여럿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의 어느 쇼핑몰의 허름한 골동품 상점 진열장에서 뜻밖의 책을 만났다. 프레지던트 승만 리, Journey to America. 미국으로 여행한 이승만 대통령, 이런 뜻이겠죠. 이 책은 1954년 7월 26일 8월 13일부터 1954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 활동 내용을 당시 공식 수행했던 갈홍기 공보처장이 기록한 것이었다. 이 귀중한 자료를 발견하고 내가 느꼈던 희열을 독자들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여기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잠시 소개해야 되겠다. 첫째, 책방이 아니라 골동품상 진열장에서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그분은 책자의 그 표지에서 부인과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대통령 내외는 필자를 오래 기다리다 만나기라도 한 듯이 반가움을 그렇게 얼굴에 표시하고 있었다. 좀 생략하고요. 이 책에는 원소장자가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포즈를 취한 사진을 본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흥미롭게도 사진을 캡션을 보니 6.25 전쟁 발발한 후 채 한 달이 안 된 1950년 7월 21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모처에서 미군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었다. 솔직히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실망스러웠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우리 대통령은 총이나 칼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태극기를 들고 있었을까? 그것도 1949년 법률로 정해진 태극기와는 태극과 괴의 모습이 사뭇 다른 어느 장롱 속에서 꺼내온 것 같은 태극기를. 이 사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나머지 적지 않은 액수의 책과 사진값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지불하며 나이 지긋한 주인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 사진이 어떻게 이 진열장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그는 에스테이트 세일, 재산 처분 세일에서 책을 구입했다고 간단히 말하고 자기 이력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쭉 내려오다가요. 그날 밤 나는 책자에 끼워진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책갈피 삼아 밤새도록 그 책을 읽었다.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킬 수 없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짊어진 노 정치인이 겪어야 했던 참담함을 접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책 읽기를 마치고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그분에 대한 실망스러운 감정이 이번에는 연민과 애정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그 초라한 사진에서 그분의 예지와 용기가 느껴졌다. 그때 불현듯 나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평가가 국내외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 이 책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도 한 번쯤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 많은 책자나 자료 중에서 이 책이야말로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교재라는 확신이 섰다. 동시에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이 영어 원서를 번역, 출판한다면 주어진 프레지던트 승만 리를 I로 바꾸고 제목도 이승만 대통령 방미일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제 거의 6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독자 여러분 앞에 감히 번역본을 내어놓는다. 그때의 감동을 되살리며 나아가 나의 감동이 혼자만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독자 여러분의 건전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옮기니 이현표라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판이 2011년 3월 21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이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서 영어 공부하는 학도들에게도 상당히 좋고 자료로서 소장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연설문만 빼내가지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요약해놨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책에 이렇게 꽂아놓고 그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네. 이 페이지 22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책 소개는 지겹죠. 들으면. 책 소개는 하는 사람도 약간 물리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 좀 재밌긴 한데 듣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워낙 요즘은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으로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추세여가지고 정말 숨 쉴 틈 없이 말을 하면서 몰아붙이듯이 해야 읽고도 재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 저도 한 번씩 봅니다만은 들을 때는 와 시원하다, 뭐 통쾌하네, 말 잘하네, 사이다 발언이네 이렇게 느끼는데 끝나고 나면 무슨 내용을 내가 들었던 거지 하고 머릿속에 얼개가 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머리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텍스트로 된 걸 좀 천천히 읽으면서 좀 차곡차곡 정리하는 방식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두뇌에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책 소개를 하면서도 이 시점에는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22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건데 좀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적극적인 연설 중에 있었던 연설입니다. 내용입니다. 1954년 8월 6일입니다. 나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조국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면 그는 더 이상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이 아니며 혹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여러분의 형제가 아니며 자매도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여러분과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의 자매도 시민도 아닙니다. 줄였어요.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현재 몇 개의 유럽 국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존이란 없는 것입니다. 공존이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중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년도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다는 말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를 호열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이 시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와의 공존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반은 공산주의자고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민주는 자유민주를 말합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이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김일성과 합작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우연히 일맥상통한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연방제라는 거, 지금 문재인도 추진하려고 하는 연방제라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24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세계정세협회 주최 오찬의 연설 중에서 빌트모어 호텔에 있었던 54년 8월 6일 연설입니다. 좀 생략을 많이 했고요. 중남미도 이미 공공연하게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대륙에 심지어 하나의 적색 정권이 존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친구들이여, 이것이 진보입니까? 친구들이여, 이것이 진보이고 성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하는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얻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적색과 핑크색이 지배적인 색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 태블릿 PC로 한번. 동유럽, 아시아 전체 모두가 이렇게 공산화될 때 한반도 극동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이곳이 바로 남한입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중남미도 공공연하게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시아까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측에는 평화론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안심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만일 우리가 진실로 싸움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소련에게 이해시켜 주기만 하면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더 오래 평화를 논의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붉은 정복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극히 어려워 보입니다. 평화조정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은 피했으며 따라서 수백만의 생명을 구하고 막대한 파괴를 피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정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평화조정자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나도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혀 진정한 평화조정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기보다 유화나 항복을 선택하려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잠정적 휴식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다음의 맹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라는 휴식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맹공격을 준비하는 휴식기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론은 지금 현재 명징하게 살아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평화, 그 공산주의자들이 맹공격하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주는 걸 누가 주고 있습니까? 우남 이승만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승만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소련 또는 스탈린을 지목했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의 하수인일 뿐이며 악의 원천이 소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진핑이죠. 중국이 붕괴되면 북한 붕괴됩니다. 이제 그 소련의 자리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스탈린은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 공산당의 우두머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 문재인은 제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껴놓고라도 그 어떤 정치적인 리더도 중국의 체제 전환을 주장하거나 중국이 와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리더가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거나 아니면 통찰력이 있더라도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지도자를 둔 나라에서 용기 있는 국민이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지도자는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미래를 가리키는 국민들을 이끄는 목동, 미래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 서거일을 기념해서 기념하기보다는 추모하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